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인터뷰를 아시아투데이에서 했는데요. 러시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북한, 러시아 추가 파병 계속될 것이다. 결국 김정은 위기로 이어질 것. 부제목을 보니까요. 푸틴 우크라이나 침략은 전략적 실수.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멈췄어야. 전쟁 지속할수록 정치적 입지 위협.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를 아시아투데이의 한 대의 기자가 인터뷰한 걸 실었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했다. 전쟁을 지속할수록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위협받을 수 있으며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김정은도 종국에는 푸틴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사는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현재 전쟁에 투입할 장비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다. 일찍 끝내야 하는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2014년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나서 그만둬야 했다. 더 욕심을 부리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전선이 고착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질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십만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달려가 북한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이고 김정은은 돈 때문에 10대, 20대 어린 병사들을 푸틴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나 이런 파병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만성적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푸틴은 김정은에게 병력 보충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질문. 러시아를 돕고 있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답. 북한도 군수 물자와 병력을 계속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가 이란의 지원을 조금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받기 어려워졌다. 이란도 전쟁을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앞세운 이스라엘 공격을 계속 조종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도와줄 국가는 이젠 없다고 보면 된다. 질문. 북한이 쿠르스크 전선 투입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답. 북한이 수군을 투입하더라도 쿠르스크 탈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기간 충분한 실전을 경험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을 10대, 20대 북한군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이고 미국과 서방의 첨단 무기들이 총집합한 곳이 쿠르스크 전선이다. 러시아군도 뺏긴 지역을 북한이 탈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파병을 지켜보며 쿠르스크 지역으로 참관단을 보내고 있다. 만약 북한의 쿠르스크 전선 투입이 확인되면 그땐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미국과 서방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푸틴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은가? 답. 현재 러우 전쟁을 보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 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푸틴의 크림반도 침략과 비슷한 양상의 전략을 우크라이나가 쓰는 것이다. 이는 푸틴에겐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질문. 전쟁을 대하는 러시아 국민의 푸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답. 쿠르스크를 뺏기고 나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인 푸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얻은 것보다 자기 나라 땅을 내주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약 쿠르스크를 탈환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향해 자기 나라 땅을 뺏기면서까지 왜 전쟁을 했나? 라고 비판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푸틴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질문.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푸틴은 오랜 기간 KGB에서 근무하면서 미국과의 냉전을 경험했다. 즉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을 추종하는 나토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다.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푸틴의 반미주의 사상 때문에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러시아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가 진단했는데요. 들으신 대로 결국은
푸틴도 어려워질 것이고 김정은도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냥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어려워지면 지지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4,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니까 그 다음 선거에 지는 게 그만이에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건데, 이 러시아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자잖아요. 임기가 없어요. 푸틴도 영구 집권 그거 지금 중이잖아요. 법을 바꿔놨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곧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북한은 목숨이 달아날 거고요. 어려워지면. 푸틴은 목숨이 달아나거나 아니면은 종신형 감옥에서 영원히 썩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자,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둘이 급했죠. 그러니까 급한 놈들끼리 손을 잡은 건데, 자, 급할수록에 돌아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푸틴이 뭐 동양 속담을 알겠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뭐 한국 속담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 이소가바 마와루 이소가바 마와루, 바쁠수록에 마와루 돌아서 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 동양 속담이죠. 푸틴은 이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걸려든 건데 욕심부리다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요. 러시아가 2022년 2월 이제 전쟁을 일으켜놓고 지금 지난달까지 집계를 보니까 총 7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엄청납니다. 70만 명. 거기다가 탱크 9,090대, 항공기 369대, 군함 28대, 드론, 무인기 17,597대가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병력의 77%가 지금 소진됐어요. 77%. 그럼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병력의 나머지는 지금 23%밖에 안 남았다는 거. 병력은 그렇고요. 항공기는 27%를 벌써 소진했습니다. 엄청난 소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여기 파병해서 도와준다고 해봐야 이 한계가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도와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일단 미국에서 무기 지원을 하는데요. 이 미국의 무기 수준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죠. 미국뿐만입니까? 나토 국가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됐어요.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 우방 국가에.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다시 말해서 계속 무기가 들어갑니다. 계속. 근데 러시아는 이란에서 지금 조금 도와줬는데 이란 지금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직후가 석자니까. 북한에서 무기 도와줘봐야 재래식 무기, 그 탄환, 총알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이쪽에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는 건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에요. 최첨단.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 무기면으로. 그리고 북한군 병사도 이제 탈영을 유도한다는 건데 탈영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김정은이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노려서 통일의 길로 가자고 섣부른 계산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 기회를 잡아서 통일로 가자. 왜냐하면 김정은을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어렵게 만드느냐?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의 손실, 이게 북한 내부를 흔들 것이다. 북한군의 손실을 일부러 하게끔 조정을 하자. 그건 지난번에 한기호 의원이 카톡으로 하다가 이제 들켰는데 그런 심리전을 펴재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북한군을 공격을 하게 해서 그게 미사일이 됐든 포격이 됐든 그래서 북한군의 대거 손실, 그러면 나도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탈영을 한다. 근데 북한에서 탈영하기는 어려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 국경지에서 탈영하기 쉽다. 탈영하고 그러면 그게 소식이 북한으로 전해져서 북한의 김정은의 입지가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상황은 좀 더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구동성으로 분석하는 게 푸틴과 김정은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걸 딱 끊으면 물론 러시아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계산하고 있죠. 미국은 계산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누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미국이란 나라는요 그렇게 뭐 대통령 하나에 따라서 뭐 콱콱콱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나라. 미국은 패권을 놓지 않는 게 지상 목표예요. 근데 패권을 안 놓으려면 패권에 걸그적거리는 라이벌이 되는, 군사적으로 라이벌은 러시아예요. 경제적으로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그럼 이참에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군사적 라이벌을, 러시아를 아예 이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향후 그냥 20, 30년은 헤매게 먹어버리지는 않죠. 먹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국제사회 눈치도 있는데. 아주 어렵게. 마치 1985년도에 일본이 한참 경제적으로 뜨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일본을 어렵게 만들어서 잃어버린 20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군사적 라이벌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헤매게 만드니까 계속 무기 공급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20,
30년간 군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그럼 이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당분간 느긋해지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많이 손보고 있어요. 중국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똑같아요.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미국의 동생들인 나토는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요. 거기 무슨 반기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까지 최첨단 무기가 투입되고 이러면요, 푸틴은 악수를 둔 거다. 그렇게 되면 이 푸틴과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게 한반도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력 균형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있는데 김정은이 체제가 약화되고 우리는 뭐 그대로고, 이 방위산업이 여러분들이 잘 속속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잘 몰라서 그렇지, 방위산업이 우리나라가 엄청나대요. 첨단 무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균형에 변화가 생겨서 김정은은 어려워진다.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간다. 단지 핵인데 핵도 못 쓰죠. 핵 쓰는 순간 지가 죽는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악수를 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통일로 갈 수 있는데, 이러려면 이제 이 작전을 잘 써야 됩니다. 요거를 심리전을 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야 돼. 여기서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북한군이 전쟁 경험만, 군사적으로나 뭐 무기라든가 이건 손실이 있고 사람은 많이 죽지만 김정은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통치자금 확보하고 인민들만 잘 풀어준다면 오히려 김정은에게 숨통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끔 우리가 작전을 잘 써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한기호 의원이 한 작전 좋아요. 그거. 여기서 잘 쓰길 바랍니다. 하여튼 김정은과 푸틴은 코너에 몰렸다. 이 코너에 몰릴 때 왕창 그냥 더 몰아서 딱 통일의 찬스 실기하지 않길 바랍니다.